우리의 머릿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긍정의 생각을 먹고 자라는 늑대와 부정의 생각을 먹고 자라는 늑대. 그래서 사람마다 누구에게 어떤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 잘 자라는 늑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긍정의 늑대에게 먹이를 잘 주게 되면 긍정의 늑대가 잘 자라게 되고 더 활성화되면서 부정의 늑대는 힘을 잃게 되고 자꾸 작아지게 되고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신가요? 대부분 행복을 꿈꾸지만 불안해하고 행복한 인생을 즐기기보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괴로움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알지 못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하지만 각자에게 시간은 무한하지 않기에 시간의 소중함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매일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생각을 지혜롭게 하고 다스릴 줄 알고 누군가는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 명상, 기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려 보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 정리를 잘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 주가 조작 사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유혹의 대상도 늘어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해야 미리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근심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잠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 없을 때보다 좋을 수는 있지만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감당할 수 없는 유혹도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변에 시기 세력이 있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가 조작 사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여유로운 모습이 좋아 보였지만 주가 조작 사건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상당 부분 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며칠 만에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가졌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훨씬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무너진 사람들, 그때도 다단계가 있었고 사기가 있었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가 조작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 투자로 부자가 되어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본 만큼 쉽게 날려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의 계획에는 먼저 달콤함을 선사하고 조금씩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 후 수렁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큰 피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누렸던 그동안의 혜택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빚까지 더하여 고통을 선사합니다. 후회도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을 가졌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욕망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을 때 좋은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청렴하게 살았다면 사기를 당하는 일은 피했을 것이고 돈이 있어도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제력이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사, 변호사, 연예인, 사업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부자들이었습니다.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은 자신의 자본금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담보로 신용까지 추가로 하여 더 큰 피해로 양산되었으니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한 사람의 무너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과실을 나누어 주기 위해 공부했지만 사기가 되고 돈을 잃게 되면서 주변 관계까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리 주변에 알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렸다고 해도 욕심에 눈이 어두워 그대로 이행할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알리는 것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살이에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일단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달려나가다 보면 분명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뭐든지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인데 전부를 잃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삶의 지혜가 부족하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해서 나머지 인생도 망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돈을 잃는 것으로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고 살아가다 보면 다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 좋은 시간이 또 올 것입니다. 오히려 나쁜 사건이 교훈이 되어 더 좋은 결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요? 분명 지금 나쁜 것이 또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과거에 매달리고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간의 욕망은 모든 것을 가려 제대로 볼 수 없게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달콤함에 취해 위기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건들을 보고 느끼면서 교훈으로 삼아 나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욕망을 제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공부가 되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한 삶을 누리고 싶겠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걱정 없이 행복한 삶, 누구나 바라는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니 젤린스키가 말했듯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사소한 일에 대한 것,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진짜 고민이고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걱정의 사전적 의미도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게 고민하는 상태라고 풀이되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이라는 말 자체에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내포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아직 다가오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혹은 불필요한 일에 대한 걱정, 필요한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 등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성과를 내어야 하느니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는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걱정을 1%만 줄여도 인생이 바뀐다고 말하는 와이워리의 저자 조지 월턴이 들려주는 걱정 없이 사는 지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헛된 걱정의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지혜를 갖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몰아내라고 합니다. 걱정은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걱정을 하면 신경계와 순환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호르몬도 비정상적으로 되어 육체적인 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약을 복용해서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마음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려 보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고 아무리 되뇌어봐도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때 한 가지 유용한 조언은 걱정은 그만하고
운동이나 하러 가자와 같은 말입니다. 즉,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다른 일로 몰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다 보면 걱정은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 걱정은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썩어버리는 냇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썩어버린 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대신 물꼬를 터서 더러운 물은 흘러가게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물로 채워야 합니다. 다음은 필요 이상의 집요한 생각이 걱정을 만듭니다. 걱정은 필요 이상 집요하게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내 집을 갖고 싶어 몸살이 난 사람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집요한 욕망이 일단 그들의 생각을 점령하면 다른 생각들은 감히 파고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내 집은 당분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집은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걱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이 시작되기 전에 얼른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급해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다툴 일이 생기고 좋은 결과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집요해지기 전에 떨쳐버리는 습관을 습득하면 정신적으로 균형 있는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어리석은 고집이 걱정을 낳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새로운 느낌에 익숙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나 얼굴에 걸친 안경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애초부터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 선 안경이 거치적거리는 느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짜증이 치밀어 오르며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느낌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남의 비평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보통 정도의 비평에도 얼굴이 붉어지며 언제라도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얕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만 들어도 분한 느낌이 치밀어 오르고 입안에 침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주변에 많은 옹고집쟁이 노인들 또한 머리가 굳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집을 부리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정신건강에 유리합니다. 다음은 의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가장 큰 해악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또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습니다. 물 흐르듯 진행돼야 하는 일이나 생활에서 의심은 그 물길을 방해하는 둑이나 다름없습니다. 의심과 우유부단함은 모두 지나친 세심함 때문에 생깁니다. 어떤 일이든 심지어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의심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일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옳은지 그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따져봅니다. 이 경우 차라리 두 가지 모두에 도전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동전을 던져 결정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우연에 맡긴 그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다소 피해를 보더라도 의심이 주는 해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울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들볶는 불필요한 상상과 걱정의 늪을 헤쳐나오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놓고 어느 것을 먼저 먹을지 고민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전래동화 속 여우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심하기보다 그냥 하다 보면 상당 부분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 일어난 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은 해명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걱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느 시간대에 사는지 헷갈리는 우매한 사람입니다.
과거의 저지른 일이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던 틀린 결정이었던 돌이킬 수 없는 일은 재빨리 머릿속에서 지우고 다음에 할 일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의심을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것이 육체적 피로로 이어집니다. 또 휴식 시간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심신이 힘들면 누구라도 짜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 짜증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부면서 남도 나에게 짜증을 냅니다. 하루 날을 잡아 이런 사소한 일상의 의심들을 일절하지 말고 지내보는 것입니다. 다른 날에 비해 몸과 마음이 가벼운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매일 이러고 살면 안 된단 말인가? 대부분은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불행을 자초하며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드시 걱정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처럼 자신이 스스로 피해자로 만들고 억울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람은 생각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프게 됩니다. 건강염려증 환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가진 병, 즉 가졌다고 믿는 병에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사에게 단순한 허리가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고 척추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 분리증이 의심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수년에 걸쳐 의사를 바꿔가며 같은 증상에 대해 상담하고 의사를 믿지 못해 책을 찾아 읽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박식해져 버린 것입니다. 또 약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웬만한 약은 다 복용해봤고 언제라도 새로운 약에 도전해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이 없다는 99%의 증거를 믿기보다는 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1%의 가능성에 집착합니다. 이 때문에 의사와 종종 언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물론 질병이 의심된다거나 몸에서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내오면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도 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보다는 운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프지 않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먹는 것, 자는 것,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등 생활 습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잠을 방해하는 긴장을 풀으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도록 무리하게 일을 한다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것은 건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마음을 편히 먹고 불필요한 걱정을 억제해야 합니다. 사실 일 자체에서 오는 정신적 피로보다는 그 과정에서 파생된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자연히 필요 없는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몰두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잠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버스나 택시를 기다릴 경우 여유 있는 사람은 초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잠시의 여유를 즐깁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헛고생인 줄 알면서도 초조함을 주체하지 못해 5초 간격으로 시계를 보면서 이쪽 저쪽 뛰어다닙니다. 물론 어떻게 행동하든 버스나 택시가 자기 앞에 도착하는 시간에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잠시나마 여유를 가졌던 사람은 탈 것에 올라 차분히 앞으로 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했던 사람은 녹초가 된 정신과 몸을 추스르기에 바쁠 것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 쉬는 것만이 휴식이고 여유가 아닙니다. 바쁜 와중에도 가끔 하늘을 한번 쳐다본다거나 퇴근길에 걸음을 빨리 하지 않고 저녁으로 뭘 먹을까 생각하며 즐거워할 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좋은 상상을 하면서 긍정적 생각을 많이 할 때 우리 인생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사건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서민들 대상으로 피해를 준 사건이라면 이번 주가 조작은 어느 정도 자산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며 행하는 행동이나 선택들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화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조금 잘못되었다고 좌절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힘들어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살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끔찍한 일입니다. 분명 자신보다 조건이 나빠 보이는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클수록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실수를 하면서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매일이 소중한 이유는 어제 죽은 자가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 오늘이기에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고 감사한 일인지 프레임을 바꾸게 되면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에서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항상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전성기가 있으면 쇠퇴의 시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 후반전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